안녕하세요. 김남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지금 꽃가루가 살짝 날리면서 제가 목소리 상태가 살짝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걸걸한 그런 소리가 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번 주에는 완전 벚꽃이 이제 만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일요일에는 더 많은 분들이 경마장을 찾아오실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예쁜 벚꽃이랑 꽃들이랑 그리고 진짜 멋있는 우리 말들, 그리고 일요일에 또 대상경주가 하나가 있잖아요. 비록 부산에서 열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웅장함을 서울에서도 이제 간접적으로 또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요일은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요. 빠르게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4월 7일 일요일 일요경마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1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연령 오픈행 1300m 경주입니다. 1경주 출전하는 말들 전반적으로 성적이 많이 부진한 편인데요. 거기에다가 발주가 고르지 못한 말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한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7번의 탱그리가 이번 경주에서는 눈에 띕니다. 편성 자체가 굉장히 약한 편이기 때문에 이마필의 능력이 대단히 뛰어난 거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먼저 눈에 보이는 그런 말이 될 것 같고요. 1경주 안에서는 좋은 스피드를 갖고 있고 걸음의 변화를 보이고 있었던 마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를 먼저 모으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8번에 하얀 태양 있습니다. 하얀 태양은 출발이 이상하리만큼 많이 더딘 편입니다. 근데 이 마필은 뛰기 시작하면 잘 뜁니다. 그러다 보니까 훈련 상태는 항상 좋은데 이 마필의 컨디션 기복이 너무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일의 컨디션 체크가 필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출전하는 말들 중에서 뒷심이 생긴 건가, 다리에 힘이 좀 붙은 건가 라고 좀 의문이 약간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주에서 보여준 걸음이 좀 나아진 마필은 6번의 용비퀸 있고요. 그리고 데뷔전을 치르는 11번의 원더풀 로드도 있습니다. 원더풀 로드는 데뷔전인데도 편성을 굉장히 잘 만났고 이 주행심사에서 굉장히 늦은 출발을 보여줬었지만 뒷심 자체는 잘 메꿔져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때 출발에 문제가 없다면 충분히 좋은 데뷔전을 치를 수 있는 그런 마필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1경주입니다. 서울 2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연령 오픈에 안말들이 출전하는 14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에 출전하는 말들 전반적으로 많이 느린 속도감이 없는 그런 말들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번에 매직 임팩트 먼저 보도록 할게요. 매직 임팩트 직전 경주 데뷔전을 치렀었던 마필입니다. 데뷔전을 치르기 전에 이 주행심사 영상에서 너무너무 좋은 스피드를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날에 굉장히 인기를 모았었는데요. 이 마필이 직선 주로를 진입을 하고 나서 전개를 좀 잘못 풀어내면서 기대 이하의 성적을 받았었던 그런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주 다시 한 번 더 제대로 준비해서 나옵니다. 지금 훈련 상태는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컨디션은 당일에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데려갈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번에 배다리 향기 있습니다. 배다리 향기 이번 경주 출전하는 말들이 워낙에 최약체다 보니까 눈에 띄는 마필입니다. 지금까지 근성 있는 걸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고 출전마들 중에서는 스피드가 좋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를 모을 만한 그런 마필로 보고 있고요. 마지막에 8번에 있는 넥스트 레벨이 있습니다. 넥스트 레벨이 외곽에서 선행을 잡고 갈 마필로 보여집니다. 아무리 부진한 편성이라고 해도 그래도 저는 1400m 거리를 경험을 해본, 뛰어본 말이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수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수분이 변경되면서 오는 그 기대감도 사실 지워버릴 수는 없는 그런 마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주는 사실 쉬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더 큰 경주지만 그래도 나는 좀 작은 배당이라도 좀 노려보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이번에 매직 임팩트, 4번에 배다리 향기, 8번에 넥스트 레벨까지 해서 좀 소소하게 베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그런 이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부산 1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연령 오픈에 1200m 경주입니다. 1경주에 출전하는 말들 아직까지 경주 경험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실력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신마들이 출전을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선행마들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쪽 게이트의 자리를 잡고 있는 선행마들이 조금 더 유리한 시작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 4번에 블랙질주 있습니다. 블랙질주 직전 경주부터 다리에
자리에 힘이 조금 차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앞선에서 4번 게이트 받았기 때문에 선행 잡고 초반에 흐름을 가지고 갈 말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직전 경주부터 뒷심이 어쨌든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조금 끝까지 버티는 모습 보여주겠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6번에 댄싱보이 있습니다. 댄싱보이 직전 경주 때 굉장히 아쉽게 자착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직전 경주 게이트가 11번 게이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곽에서 정말 열심히 올라오기는 했는데 마지막에 체력이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이번 경주에서는 선행마들의 접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작이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7번에 골든에어 있습니다. 골든에어도 직전 경주 때 진짜 너무 아쉽게 코차로 사착했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직전 경주가 전반적으로 주로가 많이 무거웠던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골든에어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뛴 거면 사실 실력적으로 나쁘지는 않은 마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주력으로 보고 있는 마필은 4번의 블랙질주랑 7번의 골든에어입니다. 추가로 보고 있는 마필 1번의 내편도 스피드가 좋고 끝걸음이 많이 나아지기는 했고요. 그리고 12번의 드물어 10주 만에 출전을 하는 마필입니다. 지금 가장 외곽이기 때문에 조금 고민이 되기는 하지만 지금 훈련 상태가 굉장히 좋아진 마필입니다. 서울 3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연령 오픈의 1200m 경주입니다. 3경주에서는 1번에 있는 스팔타 먼저 보도록 할 건데요. 스팔타 직전 경주부터 뒷심이 좀 제대로 차고 있는 마필입니다. 기존에도 출발 스피드가 굉장히 빠른 편이었는데 이 끝걸음에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었던 마필이에요. 근데 직전 경주부터 힘이 차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번 경주 1번 게이트의 이점을 제대로 살리면서 앞선의 흐름을 제대로 잡고 갈 마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에 퍼펙트 티아라 있습니다. 퍼펙트 티아라 16주에 텀을 두고 출전을 합니다. 지금 현재 훈련 상태가 굉장히 좋아졌고요. 기존에도 좋은 주폭을 보여주고 있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약간의 텀을 두고 오면서 훈련 상태가 좋아진 이 부분이 좀 기대가 되는 그런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6번에 스터닝 챔프 있습니다. 스터닝 챔프 2선에 자리를 잡고 있다가 끝걸음에 힘을 붙여서 결승선까지 끝까지 도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스피드가 원래도 좋았고요. 지금 훈련 상태도 너무너무 좋은 편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는 축으로 보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부산 2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연령 오픈에 안말들이 출전하는 1300m 경주입니다. 이 경주에 출전하는 안말들 전력은 거의 비슷한 편입니다. 우선 1번의 대지의 여전사 먼저 보도록 할 건데요. 대지의 여전사 최근에 1300m 경주에 계속 출전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타고 있고요. 입상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우승까지 도전을 해볼 마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마필 평소에는 2선의 자리를 잡고 있다가 마지막에 스퍼트를 올리면서 이제 진짜 열심히 결승선까지 도달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요. 지금 1번 게이트라는 게 사실 게이트의 이점을 살려서 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5번에 BK 워리어 있습니다. BK 워리어가 기존에 단거리 경주에 출전을 할 때는 꽤나 좋은 성적을 보여주던 마필인데요. 직전에 두 경주 거리를 늘려서 출전을 하면서 굉장히 부진한 성적을 보여줬었습니다. 근데 원래 잘 뛰고 있었던 1300m 경주에 다시 출전을 하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는 마지막까지 근성 있는 발걸음을 보여주겠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번 경주에서 승급전 치루는 두 마필이 있습니다. 2번의 플라잉 다누랑 7번의 스카이 그릿인데요. 승급전 치루는 이 두 마필 중에서는 저는 7번의 스카이 그릿이 그래도 걸음이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이경주입니다. 서울 4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연령 오픈의 1200m 경주입니다. 4경주에 출전하는 말들 성적 기복이 조금 있는 마필들이 출전을 하고요. 눈에 띄는 강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선 안정적으로 잡고 갈 이번에 라운더 시대에 먼저 눈에 띕니다. 라운더 시대에 5등급으로 승급을 하고 나서 이번 경주 세 번째로 출전을 하게 되는데요. 선행은 잘 잡고 가지만 끝걸음에 아쉬움이 남아있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끈기 있는 걸음을 보여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에 금학진주 있습니다. 금학진주 꾸준하게 단거리 경주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마필 2선 잡고 가다가 끝까지 정말 버텨내는 그런 걸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 같은 경우에는 평소보다 많이 불어난 체중 탓에 직선주로 진입을 하고 나서 다리가 좀 많이 느려지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는 당일 체중 체크가 필수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11번에 아로마 있습니다. 아로마 이번 경주 출전 마들 중에서는 가장 나이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출전을 하면서 좋은 스피드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최외곽에서 진행을 하지만 마지막 끝걸음 뒷심까지도 좋은 탄력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에 승급전 치르는 마필 두 마필 있습니다. 5번의 강철여걸과 6번의 드래곤 킹덤인데요. 이 두 말 중에서는 6번의 드래곤 킹덤이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 3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연령 오픈의 1400m 경주입니다. 3경주에서는 이번에 히어로제이 먼저 보도록 할게요. 히어로제이는 출발이 많이 늦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위권의 자리를 잡고 있어요. 사실 이 마필이 중위권 정도에만 자리를 잡아도 굉장히 좋은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데 정말 맨날 하위권입니다. 그러다 보니 직선주로 진입하고 나서 이제 종반 탄력을 올리면서 이제 추입해 나가는 맨날 맨 끝에 있었다 보니까 진짜 간당간당하게 3착 또는 진짜 아쉽게 4착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 출전마들 중에서는 뒷심이 너무너무 좋고 지금 훈련 상태가 굉장히 좋아진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는 3착 또는 입상까지는 노려볼 만한 마필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3경주 승급전을 치르는 마필들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3번의 로드 투 워리어, 그리고 4번의 어메이징 보스, 6번의 서기의 오름, 8번의 태풍의 축제 이렇게 네 마필 다 승급전을 치르는 마필들인데요. 이 말들 중에서는 저는 6번의 서기의 오름이 낫더라 라고 보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 같은 경우에 선행 잡고 가서 마지막까지 단독 선두로 이제 결승선까지 도달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직선 주로를 진입을 하고 나서의 거리차를 또 벌리는 그런 탄력까지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는 승급전 치르는 마필들 중에서는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11번의 하플릭스, 스피드가 너무 좋고 지구력까지 갖추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12번의 닥터레오, 이번 경주 준비를 하면서 훈련 상태가 너무너무 좋아진 마필이기 때문에 후착으로 이 두 마필도 보고 있는 3경주입니다. 서울 5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의 1800m 경주입니다. 5경주 출전마들 중에서는 6번의 천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천군은 직전의 경주들이 조금 많이 아쉬움이 남았었던 마필입니다. 말의 능력이 사실 부족하다라고 느껴지기보다는 상대마들이 너무 강했다라고 느껴졌던 그런 경주였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는 편성 잘 만나서 끝까지 버텨내는 그런 걸음을 보여주겠다. 굉장히 좋은 스피드로 마지막 결승선까지 도달할 마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9번에 화시벽 있습니다. 화시벽은 하위권에서 주행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 마필입니다. 근데 직선주로를 진입을 하고 나서는 정말 날카롭게 날아오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요. 하지만 이전의 경주들을 봤을 때는 선행 나가면서 끝걸음까지 좋았던 말들이 너무나 많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화시벽의 그 뒷심의 탄력이 받는 순간 이미 결승선은 이제 끝나버렸던 그런 경주들을 자주 봤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에서는 정말 뭔가 선행을 나가면서 끝까지 탄력까지 받쳐가지고 나갈 만한 그런 마필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는 이 날라오는 뒷심이 잘 보여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1번에 울트라 드래곤 있습니다. 울트라 드래곤은 장거리 경주에서도 선행 가는 걸 좋아하는 마필입니다. 선행각이 굉장히 좋은 1번 게이트를 잘 받아놓은 상황이고요. 초반에 흐름을 끌고 가면서 마지막 끝걸음의 뒷심까지도 좀 짱짱하게 잘 살아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버텨낼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승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입상까지는 노리겠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울트라 드래곤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보고 있는 마필은 4경주까지의 경주를 좀 보고 그리고 아직
토요일에 경주가 진행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토요일에 서울의 현장 상황을 조금 반영을 해서 앞선이 유리한 상황이라면 이번에 더트서퍼도 데려갈 예정입니다. 부산 4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 연령 오픈의 1400m 경주입니다. 4경주에서는 2번에 있는 라이즈 더 스톤 먼저 보도록 할 건데요. 라이즈 더 스톤은 선행을 가야지 쭉쭉쭉쭉 앞으로 잘 뻗어나가는 그런 마필입니다. 근데 직전에 대상경주 때 1번 게이트를 받았었어요. 근데 선행력이 좋다 보니까 1번 게이트가 굉장히 이점으로 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텐데 이 대상경주에 출전하는 말들은 워낙에 스포트가 빠른 말들이 많다 보니까 1번 게이트에서 갇혀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부진한 성적을 보여줬었던 마필인데요. 하지만 일반 경주에서는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다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는 선행 잘 잡고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5번에 올오어 나싱 있습니다. 올오어 나싱은 직전에 2경주 장거리 경주에 출전을 하면서 아주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었던 마필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1400m 경주에 출전을 했을 때는 좀 나쁘지 않은 그래도 괜찮은 성적을 보유하고 있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는 흐름 잘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9번에 파이널 세븐이 있습니다. 파이널 세븐은 직전 경주 때 점핑 출전을 했다가 3착을 하면서 이번 경주 부중이 4kg나 늘어난 마필입니다. 출발이 아주 빠른 편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도 외곽에서 빠르게 치고 나와서 앞에 외곽 선행을 잡을 확률이 높은 마필인데요. 이 마필 선행 잡고 나가서 끝까지 버티기를 잘하고 있는 근성 있는 발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부중은 늘어났지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훈련 상태가 굉장히 좋아진 마필입니다. 서울 6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 연령 오픈의 1300m 경주입니다. 6경주 출전마들 중에서는 선행 나가면서 버티기 들어갈 5번의 두송 클래식과 7번의 마이티쌤 먼저 유심히 보고 있고요. 앞선을 따라가면서 막판 탄력까지 잘 갖추고 있는 3번의 퍼지킹도 있습니다. 그리고 출전하는 말들 중에서는 뒷심이 좋은 호착마로 보고 있는 말은 2번의 초인강자랑 9번의 아라모아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5 마필들 중에서 정리를 한 뒤에 결정을 할 6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부산 5경주입니다. 국산 3세 말들이 출전하는 1600m 경주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 가장 메인 경주가 될 대상 경주죠. 상관마들의 첫 번째 관문인 케라컨 마일이 오픈이 됩니다. 제가 대상 경주를 말씀을 드릴 때는 사실 부연 설명을 크게 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미 능력적으로 뛰어난 마필들은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고 그리고 3착으로 들어올 마필들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이 부분은 개개인의 의견들이 다 너무 제각각이기 때문에 저는 제 예상에서 제가 이제 생각한 말들만 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1번의 한강 클래스랑 2번의 원더풀 리어가 가장 능력마로 이제 돋보이는 두 마필이 되겠죠. 직전에 이 경남신문배에서 1, 2위를 다투면서 굉장히 큰 마신차를 두고 그 다음에 들어왔던 말들이기 때문에 이 두 마필이 먼저 눈에 띄기는 합니다. 저는 이 두 말 중에서는 그래도 이번에 원더풀 리어가 우승 후보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3착으로 들어올 말로 예상을 하는 말은 우선 3번에 나이스 타임 있습니다. 나이스 타임은 이제 기수분이 흐름을 너무너무 잘 타주시고 그리고 기수와의 흐름도 너무 잘 맞고 말의 능력까지 뛰어난 마필이기 때문에 이 따라가는 전력을 펼치면서 입상까지도 도전해볼 말이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9번의 바쿠스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 경주에서 일반 경주에서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 경주의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원래 갖고 있었던 이 끈기가 돋보이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12번의 석세스 백파 있습니다. 석세스 백파도 스피드가 굉장히 빠른 마필입니다. 거리 기복 없이 이 격차를 벌리면서 매번 우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마필도 이번 경주에서는 능력마로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면서 이제 후착마들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일의 경주 상황들 조금 더 반영을 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결정을 하는 그런 5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서울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의 1400m 경주입니다. 7경주 출전마들 중에서는 5번의 금성시대 먼저 보도록 할게요. 금성시대 4등급으로 승급을 하고 나서 기존 4등급 말들의 스피드에 많이 밀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 편성 꽤나 잘 만난 그런 마필로 보고 있는데요. 기존에 갖고 있었던 속도감만큼만 이번 경주에서 발휘가 된다면 충분히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고요. 4번에 힐링에이븐 있습니다. 힐링에이븐이 직전 경주 때 약간 늦은 출발을 하면서 하위권에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요. 직전 경주 직선주로 진입하기 전부터 쭉쭉쭉 잘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마지막에는 아쉽게 4착을 하는 그런 결과로 확인을 했었습니다. 이번 경주 출발에만 문제가 없다면 충분히 입상까지도 노려볼 만한 그런 마필로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8번의 원평타운 있습니다. 원평타운 직전 경주 때 약간의 텀을 두고 복귀를 했었습니다. 텀을 두고 출전을 하면서 다리의 탄력이 제대로 받은 그런 마필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번 경주 부중이 약간 늘기는 했지만 직전 경주부터 순발력과 지구력을 제대로 갖춘 상태로 복귀를 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도 굉장히 좋은 주폭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원평타운입니다. 부산의 마지막 경주입니다. 부산 6경주 2등급 말들이 출전하는 연령 오픈의 18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에 출전하는 말들 2등급으로 승급을 하고 나서 본인의 기량을 제대로 못 펼치고 있는 말들이 출전을 합니다. 다소 부진한 성적을 갖고 있는 말들이고요. 이번에 루카스 선 먼저 보도록 할게요. 루카스 선은 2등급 승급하고 나서 기존 2등급 말들의 속도감에 밀리면서 계속 4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번 경주도 호락호락하다, 편성을 잘 만났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탄력받은 걸음을 보여줄 거다. 지금 훈련 상태도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11번의 월드 레전드 있습니다. 월드 레전드 직전 경주 때 승급전을 치렀었던 마필입니다. 직선 주로 진입을 하고 나서 걸음이 좀 많이 무거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사실 직전 경주가 승급전을 준비를 하면서 컨디션이 썩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직전 경주보다는 컨디션이 많이 나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 좀 데려가야 되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12번에 나이스 최강 있습니다. 나이스 최강이 스피드가 굉장히 좋은 마필인데 2등급 승급하고 나서 전개를 참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많이 부진하다라고 보여지는 마필인데요. 이번 경주 금요일이랑 비슷한 현장 상황을 갖고 간다면 나이스 최강이 이번에는 본인의 스피드와 기량을 제대로 펼칠 수 있는 그런 날이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피드 믿고 이번 경주에는 데려가야 되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후착마로 2말 더 보고 있습니다. 10번의 윈드위너 그리고 5번의 톱파이어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윈드위너랑 톱파이어는 당일의 컨디션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데려갈지 말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8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연령 오픈의 1400m 경주입니다. 8경주에 출전하는 3등급 말들 3등급으로 승급을 하고 나서 너무 부진한 성적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출전을 합니다. 제가 지금 너무 아쉬움을 좀 갖고 있었던 말 중에 1번의 매지가워 있는데요. 매지가워는 최근에 계속 1400m 경주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3등급 말들의 스피드에 도달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마필이 사실 스피드 부분에 있어서 많이 뒤지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도통 좋은 성적을 못 내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아쉬움을 좀 채워야 되는데 이 좀 경주의 흐름을 잘 타는 그런 기수분을 만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수가 바뀐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좋은 조건으로 이렇게 작용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번 경주에서는 흐름을 제대로 잘 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에 금화파이어리 있습니다. 금화파이어리는 직전 경주 3착을 하면서 이번 경주 승급전을 치르게 됩니다. 부중이 정말 눈에 띄게 5.5kg나 줄었기 때문에 이 줄어든 부중의 이점을 살려서 가볍게 선행 잡고 나가다가 우승 의지를 높이면서 결승선까지 도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편성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 금화파이어리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승급전을 치를 수 있는 그런 기회의 경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훈련까지 잘 갖춰져 있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 구경주입니다. 국산 3등급 연령 오픈의 1200m 경주입니다. 구경주 출전마들 중에서는 1번의 제다이 먼저 보도록 할게요. 제다이는 직전에 두 경주 굉장히 전개를 좀 잘 못 풀어내면서 아쉽게 사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출발이 유난히 빠른 편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정적인 주폭과 뒷심까지도 잘 갖춰져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사실 능력적으로는 부진하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마필은 좀 추이 포인트를 잘 못 잡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경주에서는 앞 경주들의 이 현장 상황을 조금 파악을 하고 데려갈지 아예 데려가지 않을지 결정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바로 옆에 이번에 있는 행복한 문막이 있습니다. 행복한 문막은 그 체중 기복이 굉장히 많으면서 컨디션에도 기복을 많이 보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 체중인 460kg 정도대로 좀 돌아온다면 이번 경주 때 데려갈 거고요. 그러지 않고 체중이 더 많이 불게 된다 이런다면 그냥 단호하게 놓고 갈 그런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6번에 단디 있습니다. 단디는 성적의 기복을 보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마필은 능력적으로는 뛰어난 마필이 맞습니다. 사실 간혹 정말 늦은 출발을 하게 될 때 아예 그 경주를 놔버리는 그런 느낌은 있어요. 하지만 출발이 정말 고른 날에는 좋은 그런 결과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정말 예상치 못한 늦발을 보이거나 이러지만 않는다면 굉장히 좋은 그런 결과를 갖고 갈 만한 편성을 잘 만난 그런 말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번에 다프네 있습니다. 다프네 직전 경주 때 오랜만에 출전을 했었던 마필이었는데요. 거리가 조금 늘어나면서 원래 그 잘 뛰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었어요. 하지만 이 마필의 좀 주력 그 거리인 1200m로 이번 경주 때 출전을 합니다. 지금 훈련 상태 나쁘지 않고 컨디션도 굉장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는 다시 원래 갖고 있었던 그 스피드를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 다프네입니다. 서울 10경주입니다. 2등급 말들이 출전하는 연령 오픈의 1400m 경주입니다. 10경주에서는 유일한 앞말인 3번의 싱싱멜이 먼저 보입니다. 이 경주에 출전하는 말들 중에서 정말 단 한 마리 앞말이고요. 나이가 많기는 하지만 출발 속도랑 뒷심까지 너무 뛰어나게 잘 갖춰져 있는 마필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은 만큼 컨디션의 기복을 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당일에 예시장에서의 컨디션 한 번 더 확인을 할 거고요. 1번의 스프링킹도 있습니다. 스프링킹이 최근 경주에서는 장거리 경주에 출전을 하면서 다소 부진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어요. 그러다가 7주의 텀을 두고 거리를 약간 줄여서 출전을 합니다. 원래 스피드랑 걸음 자체가 잘 타고난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는 조금 부담도 줄고 원래 줄어든 그 거리감을 잘 활용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는 훈련 상태가 굉장히 좋은 4번의 문학보스 있고요. 직전 경주에 거리를 줄여서 출전을 하면서 가볍게 입상했었던 5번의 서울탱크까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서울의 마지막 경주입니다. 서울 11경주 1등급 말들이 출전하는 연령 오픈의 1800m 경주입니다. 마지막 경주에 출전하는 1등급 말들 나이도 있고 그리고 1등급까지 올라오면서 정말 빠르게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었던 마필이들이다 보니까 컨디션이 썩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전에 큰 병치레들이 있었던 말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리의 상태가 썩 좋지 않은 말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고민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승급을 앞두고 줄어든 부중의 이점을 안고 갈 11번의 아르골 스마일이 먼저 보입니다. 6.5kg의 부중이 줄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말 크게 작용을 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전 경주 때 늘어난 걸음으로 큰 배당을 안겨줬었던 8번의 장산몬스터 있습니다. 장산몬스터 직전 경주 때 굉장히 좋은 걸음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도 끝걸음 그리고 정말 탄탄한 마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더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사실 컨디션이 좋은 것만으로도 장점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9번의 남산의 별이 있습니다. 남산의 별은 큰 병치레 없이 그냥 꾸준하게 잘 출전을 하고 있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 마필은 후착으로 두고 있는 마지막 경주입니다. 마지막까지도 현장 상황 잘 반영을 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월달 예상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3월달에 예상 방송에서 댓글 달아주셨던 분께서 인기도를 같이 확인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자료 활용을 코리아레이스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많이 활용을 하는 편인데, 이 인기도가 이전의 인기도는 확인이 가능하지만 그 경주 당일의 인기도는 경주 당일 9시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촬영을 경주 하루 전날에 하다 보니 먼저 인기도를 확인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 혹시 좋은 방법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게, 이거는 제가 2월, 3월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건데요. 예상 방송을 제가 진짜 꼼꼼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상 방송을 보면서 도움이 되신다고 연락 주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예상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마번을 제가 예상을 할 때 그대로 반영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 현장 상황을 더 반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예시장에서의 그 말들의 상태도 좀 보다 보니까 모든 마번들을 다 활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꼭 하나 또는 두 개씩 이렇게 빼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말들이 들어오면 이제 멘붕이 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경마 팬분께서도 제 예상 방송을 보시다 보니까 왜 언급했었던 말 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나름의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참 의문인 게, 예상 방송에서 언급하는 마번들은 무조건 다 데려가는 게 맞나. 사실 판단은 저의 몫이겠지만 이게 간혹 또는 자주 너무 속상한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진짜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정말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이거를 마번을 드릴 때 예상 방송에서 언급했던 마번을 따로 기재를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정도인데, 그렇게 되면 또 막권의 그 수가 너무 많아지고 사실 판단이 더 흐려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냥 제 판단을 믿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또 그게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고민이 많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다면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거나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경주 당일, 경주 시작한 이후에는 전화를 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전화를 주시는 경우가 예상 번호가 조금 잘 안 맞았다던가, 아니면은 뭔가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전화를 주세요. 뭐 나는 삼경주에 어떤 말이 좀 괜찮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연락을 주시는데, 그런 내용이 경주 뭐 전날이나 아니면 아예 이제 제가 공부를 하는 그 시간에 연락을 주시면 같이 소통을 할 수가 있는데, 경주 당일에 경주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 시기에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진짜 멘붕이 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 3월 달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차라리 제가 너무 못한 날에는 경주가 끝나고 나서 전화를 주셔가지고 내가 진짜 너무 힘들었다라고 한탄은 하셔도 되지만, 경주 중간에 연락을 주시는 건 조금 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도 참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금요일은 그래도 시간 텀이 있다 보니까 전화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시간 텀이 50분이 있든 1시간이 있든 절대 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경주주를 한 번 더 이 현장 상황을 파악을 하면서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주 당일에 연락 주시는 거는 조금만, 그러니까 경주 중에, 당일에도 끝난 뒤에는 괜찮아요. 근데 경주 중간에 전화 주시는 거는 조금만 피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도 진짜 마지막 남은 일요일 경마 정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시청해주신 유튜브 시청자분들, 이번 주도 저와 함께 해주시고 계신 분들께 일요일은 그래도 마무리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일요일 또 잘 마무리해서 마지막까지 웃으면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열심히 마무리 잘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남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